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원에서 교수로 있는 손종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법률가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법률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법이 무엇이고 법은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죠. 즉 단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죠.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적어도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완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즉, 불완전한 존재, 흠이 있는 존재, 잘못할 수 있는 존재, 악할 수 있는 존재, 그런 뜻이죠. 즉, 완전한 존재, 선한 존재,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불완전한 존재,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존재, 악한 존재인 사람들끼리 서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무엇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바로 갈등, 싸움,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것이 어느 사회이든, 고조선 사회든 지금 대한민국 사회든 미국 사회든 프랑스 사회든 상관없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해서 서로 쌈박질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회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즉 사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 사회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사회적 동물,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역시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즉 갈등을 해결하지 않게 되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사회를 유지해야 되고,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갈등을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할 필요성이 생기는데, 그럼 이제 떠오르는 문제는, 그럼 도대체 갈등은 어떻게 또는 무엇을 가지고 해결합니까? 하는 의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즉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꾸려서 잘 살기 위해서는 갈등을 해결할 필요성까지는 알게 됐는데, 그럼 교수님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의문점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 갈등을 해결하는 기준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불러요. 마땅히 지켜야 할 법칙, 도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고, 그걸 어겼을 때 비난하고 제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윤리도 있죠.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요, 단죄할 수도 있고요. 종교도 있죠. 종교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양심도 있죠. 내 양심에 꺼리키는 것이 있고 꺼리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처럼 법, 종교, 도덕, 윤리, 양심,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하면 법에 위배되다,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나쁜 짓이다, 좋은 짓이다. 이렇게. 이것들 우리 모두를 규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고, 또는 행동을 잘했다 못했다는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규범은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윤리, 종교, 도덕, 양심과 같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반대편에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법이라는 것이 한 묶음이 있고
반대편에 양심, 종교, 도덕, 윤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법과 나머지 규범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법에는 강제력이 있는 것이고 윤리나 종교와 도덕에는 강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즉 윤리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도 그렇죠. 종교적으로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양심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법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 즉 행위 기준으로서는 동일하지만 위반했을 때 제재하는 것, 재판하는 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양심에 꺾이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징역을 간다든가 손해를 배상한다든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위반했을 때는 국가가 부여하는 강제력에 의해서 반드시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즉 행위를 강제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제재를 통해서. 종교, 윤리, 도덕에서는 비난을 통해서 행동을 제한하지만 강제력이 수반되지는 않아요. 이 점에서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이 가장 강력한 규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규범으로서의 법을 다루는 직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법을 만드는 입법이라는 것도 법의 영역이죠. 그리고 법을 적용하는 행정이라는 영역도 법의 영역이기도 해요. 또 마지막으로는 법에 위배됐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판단, 심판 영역도 법의 영역이기도 해요. 이때 법을 만드는 입법 영역은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국회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권력은 행정부에 있고 해서 법을 해석해서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작용, 판단 권력은 사법부에 있는 거예요. 이 모두가 법에 관련되는 것이고 이 모두를 넓게 법의 영역에 미치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법에 가까운 것, 법의 본질이라 한다면 어쩌면 법을 해석해서 구체적인 사건의 적용, 그로 인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작용이 바로 법의 기능이라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법을 해석해서 구체적 사건의 적용, 분쟁을 해결하는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법조인이라고 불러요. 즉 분쟁이 있어요. 싸움이 발생했어요. 이 분쟁을 해결해 줘야 되면 해요. 그때 법을 가져다가 법을 해석해서 이 분쟁에 적용시켜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분쟁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용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법조인이라 하는데 이 법조인은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어요. 이 셋을 모두 법조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떠오르는 의문이 있을 거예요. 교수님, 그럼 교수님 같은 법학자들은 법조인일까요? 법조인이 아닐까요? 하는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그 질문이 만약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리걸 마인드, 즉 법률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법학적성이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법학자를, 대학 교수, 법률학자를 법조인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법률학자는 법조인으로 취급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무엇이죠? 미래의 법조인들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학자가 하는 해석은 비록 아무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법을 해석할 때, 행정부가 법을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즉 하나의 모범 사례로 적용되기도 하고 하나의 이기잼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자도 법조인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학자와 기존의 법조인, 즉 검사, 판사, 변호사를 모두 합해서 법을 다루는 영역에 있는 집단이라 해서 법률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법률가는 검사, 판사,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과 플러스 법학 교수, 법학자가 포함되는 개념이기도 하죠. 이 넓은 개념의 법률가가 실은 현대에는 더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것이 바로 법을 다루는
법조인, 법률가들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그럼 도대체 법조인,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